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가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줄다리기 협상 같은 그런 무드를 이어왔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12월 2일로 원래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심사가 마치고 나서 네. 그다음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왔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명단부터, 특위위원 명단부터 먼저 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걸로 일단 이번 주 초에 좀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결국에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24일부터 45일간 그렇게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야3당 연합에서 주장하는 11월 24일부터로 잡고, 시점은 그렇게 잡고 대신에 기간을 60일이 아니라 45일로 축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합의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 합의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또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이후 절차도 궁금하고요. 합의는 됐는데 만약에 논의 과정에서 문산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본회의에서의 표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이 중요하죠. 의회 의석수 때문에. 다수석이니까요. 근데 뭐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뭐 일단 출범을 하는 자체는 크게 차질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기관이 합의가 됐거든요. 이 문제도 민감한 문제였는데 대통령실 중에는 국정상황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빼는 대신에 대검이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빼고 대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청, 지자체 들어가고 대통령 경호처를 제외했거든요. 했어요.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름의 성과로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좀 남아 있는 게 이제 경찰청이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별수사본부도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아하, 특수본을 이제 넣냐. 이 정도 이제 조율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전에 첫 번째 회의를 먼저 엽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그래서 계획서에 담을 세부 사항을 합의를 일단 이루는 그 절차를 먼저 밟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정조사하면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정인 신청이 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어떤 일 아니겠습니까? 정인 신청 놓고도 여야 힘겨루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예상되는 쟁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증인을 누구로 부를 거냐 이전에 근데 이제 증인의 그 출석시키는 룰 자체를 어떻게 잡을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에 보면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인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것이 소추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그 국한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해서 그냥 못 부르는 거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관, 단체, 개인 수사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룰을 또 추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고, 그리고 이게 뭐 룰이 확정되더라도 그러면 누굴 부를 거냐, 특히 이제 수사 관계자일 경우는 양당 간에 좀 쟁점이 생겨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긴 한데 이게 본회의에서 추가 의결을 해가지고 국정조사 기간을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45일이지만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45일 하고 끝내자 이 입장이고 민주당은 연장은 필수다. 정하진 않았지만 필수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쟁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회동을 갖습니다. 아마 순방 성과도 공유하고 또 예산 전국 아마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국정조사 문제도 막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원론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수사에는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는 나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게 대통령실 쪽은 국정조사에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원치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도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기간 좀 줄였고 네. 대통령 경호처 뺐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 성과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야 간의 이 협의가 또 출발되는 것이 같이 조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걸 그럼 성과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이 부분 또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논란이 또 하나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27일이죠. 대통령실 경호처가 한 업체하고 석 달간 로봇계 계약을 맺었어요. 네. 이건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예, 로봇계를 이제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한 달에 600만 원씩 세 달 해가지고 1,800만 원 지급을 하는데, 근데 이 로봇계를 이제 계약한 업체가 네.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영부인 명의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지난 7월이죠. 작년 네. 7월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에게 법정 후원금 최고 액수입니다. 1,000만 원을 낸 인물이다. 근데 이제 이걸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임차 계약인데 굳이 이 업체를 한테 임차 계약을 하는 거는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 네.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과정에 체결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로봇계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요? 네, 일단 그때부터 있었던 사업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계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의혹이 되고 일고 있는 것은 왜 수의 계약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해당 업체가 그렇게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이 점 때문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성능 평가를 두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17일 동안 했다. 예. 그리고 이게 일단 임차를 하는 거고 나중에 구매 계약은 공개 입찰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는 또 반론이 나오는 것이 예. 이미 이렇게 수의 계약으로 임차를 해버리면 공개 입찰 때도 유리한 거는 아닌가.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 수익 계획대로 네.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만약에 써봤는데 너무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랬었는데 네. 아니 근데 고액 후원금 낸 업체라는 걸 대통령실이 몰랐을까요? 그 의심이나 의혹이 되는 네네. 거잖아요.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후원금을 낸 업체에 대해서 예. 이거를 뭐 배제한다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한다거나 이런 룰은 없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갖고 참고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앞으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에도 이제 대통령실 관저공사 관저공사할 때도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 업체도 이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었죠. 근데 공고 뜨고 3시간 만에 그걸 따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떤 특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거고 아닐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지만 다만 이제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 측면에서는 좀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하게 되네요. 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영십으로 석방된 대주주 김만배 씨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네. 지금 유동규 남욱이어서 김만배 씨까지 출소를 한 상황입니다. 뭐 본인은 재판정 밖에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이 이 김만배 씨 입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일단 남욱 변호사가 네. 주장을 해왔던 것 중에 핵심 내용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3호 네. 요 것들이 이제 절반 정도가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유동규 3명 지분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김만배 씨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는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질소유주다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재판 중에 남욱 변호사가 주장을 할 때에 김만배 씨가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분명한 거는 양측 간의 입장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만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확 무게가 실려버리거든요. 네. 남욱 변호사가 왜냐하면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김만배 씨의 태도는 뭐 일단은 그렇게 말수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 네네. 지금 다 증거들이 남욱 변호사는 본인이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네. 이 얘기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네. 남욱 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맞다고 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김만배 씨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왔던 그분. 네. 김만배 씨 이미 그 천화동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고 그분은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다 또 유동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그분이 좀 바뀌고 있는 모양새 같기도 하고요. 네, 그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수사 당국이나 잠정 결론은 작년 정도만 해도 유동규였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은 유동규 씨하고 김만배 씨 나이를 봤을 때 그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가? 김만배 씨 나이가 좀 더 많죠. 그런 의문도 있었고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유동규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1인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유동규가 어떤 집단의 한 명인 건지 이 부분은 불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속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 누가 더 포함되어 있는지는 앞으로 입증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인간 사냥 중단하라라면서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연내 이재명 대표 소환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연내 소환 정도는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11월인데 신속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부담이 되는 일이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또 부르고 이런 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확인 정도 하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당장에 뭐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연을 넘길 것이냐 했을 때 일단 검찰의 목표는 그건 아닐 겁니다. 정기국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좀 소환할 올해 가능성이 안에 높지 할 않을까.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자, 또 그 와중에 김용 부원장 또 정진상 실장 당직 사퇴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이들이 기소가 되면 당원 단계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시켜야 된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법 리스크 전혀 민주당 질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는 않은 게 현재 이제 사실 169명 민주당 의원 중에 한 60여 명 정도가 확실하게 친 이재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탈명하는 의원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 부원장이랑 정진상 실장 일단 당과 그리고 대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당직 사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또 북한 얘기인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대통령 비난을 했는데 상당히 좀 심한 말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나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네 글자가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은 계속해서 이제 주로 남한 당국을 비판할 때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 왔습니다. 그렇죠. 천치 바보라는 표현을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고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것도 뭐 비판 막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앉아 해먹을 때는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정부는 더 아니다 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8월에도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 인간 자체가 싫다 뭐 이렇게 막말을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강한 발언을 자꾸 쏟아내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반감은 한미연합훈련 또 한미일연합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우리가 도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핵 문제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막상 핵실험을 할 거다 전망은 나왔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인민 대표자 회의 끝나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했고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안 했어요. 근데 일단은 말폭탄부터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말폭탄. 그렇게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뭐 이건 사실은 성명이 아니고 그냥 막말이에요, 막말. 그렇습니다. 막말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지금 법무부 얘기를 좀 하면 가석방들이 지금 있었는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가석방이 안 됐고 지금 보니까 원유철 전 의원하고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가석방이 된다고 하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됐었던 그래서 복역 중인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또 수천만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원유철 전 의원 네. 같은 경우는 가석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형집행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이 가석방 기준 중에 네. 뉘우치는 정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김경수 지사는 계속해서 전 지사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네요. 가석방 대상이 김경수 전 지사 한 명만 놓고 보면 아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과연 그렇다면은 원유철 전 의원이라든지 최홍집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월드컵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소식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일본이 독일 이겼습니다.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죠. 네, 그저께. 근데 어제는 일본이 독일한테 2대1로 승리를 했고 공교롭게도 한 골을 먼저 먹은 다음에 그럼 이기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역전을 해가지고 2대1로 이겼다는 공통점. 후반에 두 골을 이렇게 30분 이후에 그렇습니다. 넣었습니다. 후반 30분, 후반 38분 이렇게 일본이 동점골, 역전골을 성공시키면서 아시아 팀의 선전을 이어갔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국이 우루과이에게 2대1로 이기지 않을까. 왠지 지금 느낌상 아시아 팀이 뭐 남미나 유럽의 강팀한테 2대1로 지금 이기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3연전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예측이 맞으면은 저를 다음 시간에 띄워주시고요. 만약에 틀렸다, 그럼 못 들은 걸로. 다 들었어요, 딴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저도 왠지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시아 팀들이 지금 다 이기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나온다 그럽니다. 마스크에 익숙해졌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손흥민, 김진수, 수비수 김진수 두 사람은 나오고요. 황희찬 선수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상호, 정우영, 송민규 이런 이선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이 골 넣을까요? 저는 나간 김에 예측을 하면 역전골 넣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역전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10시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 한판 승부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광장에서도 응원이 가능하긴 한데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인파가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응원은 응원대로 하면서 또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진평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